오늘 반가운 분이죠. 홍익희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사실 그동안도 우리 교수님이 2주에 한 번씩 오셔서 이제 실물 경제, 현재의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이제 학교도 이제 은퇴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신 또 이 정말 넓은 이 지식을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 의논하다가 이제 우리 과거 유대인의 어떤 경제사를 통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월스트리트까지 이 경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이 되겠죠. 본격적으로는 그동안 조금씩 다루긴 했지만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주요한 방점을 찍으시는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유대인의 역사를 아브라함서부터 현재 월스트리트 일까지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망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는 유대인의 경제사 외의 역사도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주요 방점은 경제사 쪽에 찍고, 아마 유대인의 경제사를 한번 쭉 훑는다는 얘기는 사실상 세계사를 한번 훑어보는 거하고 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 그러니까 특히 세계사를 좋아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흥미로운 시간인데요. 하여튼 앞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좋은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요. 예, 많은 인사이트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시간에는 보니까 인류 최초의 도시 여리고 이 부분을 주제로 삼으셨는데요. 한번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은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역사와 수메르 문명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수메르 문명 말기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선 아브라함 시대의 그 사회상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류 최초의 도시는 어디에 생겼을까요? 우리가 흔히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 그 강하류를 생각하는데, 인류 최초의 도시 예리고는 그 사해 근처에 생겼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그 예리고의 장면과 그 당시 그 성벽으로 둘러싸여진 예리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예리고가 왜 이렇게 가장 먼저 도시가 들어섰냐면, 기원전 12,000년 전부터 여기는 교통과 교육의 요충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해 바다 바로 위에 있는 도시인데요. 우선 이스라엘 하면 지금도 동서양의 중간에 위치하고 이집트와 서아시아를 잇고 그 다음에는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바로 교통과 교육의 그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왕래가 많았고, 사람의 왕래가 많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이제 장사나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그러다 기원전 9,000년경에 들어와서는 저렇게 성벽을 쌓고 성벽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도시가 생겼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거나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그 어촌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도시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미 이 도시는 농사를 짓거나 업을 하지 않는, 즉 장사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원전 9,000년경에 저렇게 상업과 교육을 하는 그 중심지가 생겼다는 의미죠. 그런데 왜 인류 최초의 도시가 사해 근처에서 생겼을까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이 지도에서 보면 저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이 흘러내려와서 사해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그 여리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도시를 여리고라고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부를 적에는 예리코라고 부르는데요. 이 여리고가 있는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양쪽 산악지대 사이에 계곡에 자리 잡아서 저쪽에는 시냇가가 흐르고 물이 있어가지고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기는 농사를 질 수 있고 좀 푸르른 이러한 그 생명의 느낌을 받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에는 축복받은 7가지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사해가 있기 때문에 소금이 있어요. 그런데 축복받은 7가지 식물이라는 거는 여기에 밀과 보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일로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꿀이라는 거는 대추 야자를 나타냅니다. 대추 야자는 종려나무의 그 열매예요. 그런데 이 대추 야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사막의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다니는 사람은 한 끼 식사로 보통 저 대추 야자를 한 2-3개 먹으면은 그게 한 끼 식사가 되거든요. 그만큼 아주 당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열매예요. 저게 사막의 식량뿐만 아니라 옛날 실크로드에서도 실크로드 그 먼 길을 오고 가던 사람들의 비상식량이 바로 이 대추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가지 식물이 나면서 이 예리고 근처에서 밀농사와 보리농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과 식량과 소금이 바로 예리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그 하류가 아님에도 최초의 인류의 문명이 예리고에서 탄생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염소나 사냥들은 왜 저렇게 위험한 곳에 가서 뭐를 저렇게 핥아먹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소금입니다. 동물들은 이 소금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저런 위험한 산행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동물이나 인간에게는 소금은 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사해가 있다는 얘기는 사해에서 저렇게 소금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추야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그 교통과 교육을 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리고에 와서 이 소금과 대추야자를 사갖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리고가 이렇게 상업과 교육의 도시로 인류 최초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메르 문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수메르 문명 이전에 최근에 발견된 유적이 하나 있는데 괴베클리 테페 유적이라고, 이거는 여태까지 기존 상식은 인류 문명은 강하루에 모여서 농경 생활이 시작되고 난 다음서부터 그 이후로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유적은 그러한 기존의 학설을 보기 좋게 뒤엎어버리는 이러한 유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괴베클리 테페 유적은 이거는 농경이 시작되기 이전의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12,000년 전에 이러한 거대한 유적이 있었다는 거는 그 당시 수렵채지 했던 사람들도 다른 이유, 곧 종교적인 이유나 혹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수렵 채취를 뿔뿔이 흩어져서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신전에서 제사도 지내고 또 이런 거대한 암석을 세워서 신전을 꾸밀 만큼 어떤 단합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 유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유적에 대해서 아직 발굴 작업이 다 끝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그 농고나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유적으로 인해서 이제는 농경생활 이후의 문명의 발생이라는 이러한 가설이 깨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수메르 문명을 들여다보면은 기원전 9000년경에 인류 최초의 농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저쪽에 야생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강 상류 쪽에. 그런데 그 야생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점차 농사가 더 잘 되는 땅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이 바로 강 하류에 그 퇴적층이 모이는 그런 삼각주 지역인 거죠. 그래서 저 당시에도 강상류 사람들이 그 야생밀을 가지고 강 하류로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생한 게 수메르 지역입니다. 수메르 지역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하류 쪽, 아래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부터 문명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우바이드라는 도시국가, 그 다음에 예리두라는 도시국가, 이런 식으로 도시들이 탄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릴 수메르 문명의 이제 최초 지역들인데요. 초기 우바이드기를 보면 여기는 기원전 한 6000년경에 도시들이 탄생하기 시작해요. 근데 도시가 탄생한다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사나 어업을 하지 않고도 장사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고대하면은 굉장히 원시시대로 알고 있지만 이미 도시가 생겼다는 의미는 그 당시 상업과 교육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메르 도시의 특징은 도시 한가운데 저렇게 신전이 있어요. 저걸 지구라트라고 부르는데 모든 도시는 우선 도시 중앙에 신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주변부로 이렇게 관공서나 이제 주택을 짓는 순서로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수메르 지역은 사실은 지하자원이 되거나 주변에 뭔가 생산물이 많아서 저쪽에서 이렇게 도시가 발생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문명의 발생은 대부분 살기 좋고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에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워낙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지역에서 문명은 발생합니다. 그 역사가인 토인비 씨가 역사는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그 진화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문명이 그렇습니다.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생기는 게 문명인데 당시 이 수메르에서도 정말 주변에 가진 게 없었어요. 집을 지으려고 해도 돌이 없었고 그다음에 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배를 타고 먼 거리로 나와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돌과 나무를 구해가지고 와서 집을 지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발전했냐 하면 저기서 벽돌이 개발이 돼요. 즉 돌과 나무가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진흙을 그 뜨거운 떼약볕에 오랜 기간 말려서 이걸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는 조금 더 진화해서 햇빛에 말리는 것뿐만 아니라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벽돌을 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집도 짓고 그 벽돌을 가지고 이제 관계 시설도 하고 하면서 이 도시를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즉 벽돌의 발명으로 이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계획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벽돌을 굴면서 불 온도를 끌어올리다 보니까는 가장 먼저 토기를 이 사람들이 굽게 됩니다. 그래서 수메르의 채색 토기가 기원전 6,000년경에 이미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사를 보면 불의 온도를 끌어올려서 토기나 도기를 굽는다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세계에서 불의 온도를 가장 많이 끌어올렸던 나라는 우리 조선하고 중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기는 조선하고 중국에서뿐이 못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유럽에서 우리 동양의 자기를 수입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값에 그들이 사용을 했는데 그 서양은 동양의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 끝에 결국 자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렇듯 예전엔 불의 온도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이 경제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발드기 다음에가 우루크기인데 이게 기원전 4,500년경에 시작되는데 이미 이때는 계획도시가 건설이 됩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건설이 되는데 즉 도시 안에는 주택, 관계시설, 지구라트, 성벽 등이 갖추어진 이제 제대로 된 도시국가들이 탄생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메르에서 기원전 3200년경에 수메르 문자가 만들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예요. 즉 우리가 문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때서부터 선사시대를 마감하고 역사시대를 개막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후세 사람들이 그때의 시대상이나 이런 걸 잘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거죠. 그리고 기원전 3000년경에 들어와서는 화폐가 사용이 돼요. 주화가 주조돼서 사용되는데 그때 화폐 단위가 세켈입니다. 세켈은 사실은 밀다발이라는 뜻인데 처음에 화폐가 없었을 때에는 가장 교환의 매개체로서 쓰였던 게 밀농사를 짓고 밀다발로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 육류의 가격은 뭐 밀 세대발과 등가다 이런 식으로 쓰였던 게 세켈인데 그러다 보니까 화폐 단위가 세켈이 됐어요. 그런데 세켈이라는 인류 최초의 화폐 단위가 저 화폐 단위를 쓰고 있는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수메르 문명에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은 기원전 2800년경에 학교 건물이 발굴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학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기원전 한 2650년경에 쓰여지는데 그 당시 길가메시는 우루크의 왕입니다. 우루크라는 도시국가는 당시 인구가 한 4만 5천 명 정도 됐었는데 그 우루크의 왕으로서 이 양반이 그 불로장수의 약을 혹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주유하면서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말이 끄는 전차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 기병보다 이렇게 전차가 먼저 등장한 이유는 그 당시 말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기에 그렇게 적합한 동물이 아니었어요. 그럼 말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크게 된 거는 나중에 이제 이정교배를 통해서 말의 그 덩치를 키웠던 건데 그 당시에는 이 유적에서도 보는 것처럼 마차에 비해서 말이 굉장히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미 도시국가들이 한 10여 개 이상 탄생돼가지고 이 도시국가 간의 패권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도시의 왕권이 강화되면서 전쟁 무기와 전술이 발달되고 이제 전쟁이 잦았어요.